방금 소개 조홍래입니다. 다시. 소개를 참 재밌게 해주시네. 짠짜라 짠짠 짠짠. 예. 짠짜라 짠짠 짠짠. 예. 제가 짠중앙으로 하는 걸 유행을 시키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술잔이든 물잔이든 간에 이렇게 담아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건배하자. 그게 이제 짠중앙으로입니다. 예. 저는 대전에서 봤습니다. 대전에 소주 회사를 하고 있고 제목을 역발상인데 좀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고 달리 보고 이래 하니까 뭔가 길이 보이더라는 건데, 저는 20대에 그 대기업에 삼성에 원래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예. 다니다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33살에 2천만 원과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40대에는 제가 제 길을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소주 회사를 샀습니다. 제가 있다가 또 이 소주를 파는 친구가 또 회사에서 또 건강하라고 또 산에다 흙을 깔았어요. 또라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게 대전 계족산 항토길이고. 60대는 제가 또 너무 좀 무기력한 끝에서 대한민국 한 바퀴를 혼자서 5,228km를 뛰었습니다. 뛰었고, 최근에는 제가 또 그 유명한 배우 아이유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소주 모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제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니까 참 궁했어요. 궁했다. 그래서 제가 궁적통을 참 많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궁합니다. 궁한 거는 두 가지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빈곤과 갈망, 저는 이걸 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 바퀴는 내가 안 뛰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갈망인데, 근데 이걸 하려고 뭔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고, 야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가만히 그냥 바로 보고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뒤집어 보고 달리 보고 이런저런 궁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보이고. 그래서 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사투리와 자랑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 삼성에는 왜 나오느냐? 그 좋은 회사인데 제인데는 좋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속품 같더라고요. 부속품. 그래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3년 있다가 나가 조그만한 그 중소기업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중소기업은 좀 깊이는 없더라도 여러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처음 삼성에 있다가 뛰쳐나간 회사가 이제 계량기 만드는 회사인데, 계량기 그 숫자에다가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전화선을 이제 연결하고,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이게 전화번호 누르면 3초 만에 검침이 돼. 야, 이거 재밌겠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CCTV도 없고 이게 그 검침을 가장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중소기업에 갔습니다. 삼성 다닐 때는 그래도 술도 좋아하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화장실 가서 DB 자기도 했는데, 이 중소기업에 가니까 뭐 화장실 가니 구더기도 나오고 환경은 엉망이래. 엉망인데 내 숨소리까지 다 들려. 이게 존재감이 확실히 살아나. 그러면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하면서 당연히 그 중소기업에서는 또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했어요. 기술 영업.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기술 영업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전화국에 출입을 하게 되었죠. 이게 전화국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앉아서 맨날 연구만 하고 프로그램만 짜다가 나가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백색 전화 있었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 집에 전화가 많이 보급됐죠. 버튼식 전화기가 됐죠. 전화가 많이 보급되니까 제가 전화국에 가서 그런 걸 느꼈죠. 전화가 많이 보급되니까 이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도록 허가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전부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가 전국에 한 2천만 회선 정도 집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유선의 망을 활용해서 전화를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때만 하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드물었습니다. 뭐 신문, 방송이나 잡지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게 여러분 이제 그 뭐 이렇게 장성 같으면은 여기에 특산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역 장성 특산물 입력을 하면 바로 시세가 나오는 그 당시에 그게 여러분 700 서비스라. 예전에 많이 써보셨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민간도 사업을 한번 해봐라. 대신에 전화국에서 수금을 해주겠다. 이야, 이거 뭐 괜찮아요. 옛날에 수금 때문에 많이 망했는데. 정부 용료를 전화요금 받을 때 받아가지고 10%를 전화국에 가져가 90%를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실무자니까 관심 없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제 창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33살에. 돈이 이제 필요하죠. 돈을 이제 기계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해가지고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이제 3천만 원 빌려가지고 어떻게 벌리 보려고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보름 만에 1,000만 원 날려먹어버렸어요. 건설주 투자해가 몰빵해가지고. 여러분 몰빵하지 마세요. 야, 이거 미친애 3분의 1 날려먹고 애는 이제 요만한 막 피덩이 같은 애 둘이 있고 잘못하면 이거 뭐 집에 말도 못하고 집사람인데 끙끙거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미친 없더라도 이건 아이디어만 좋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디어만 조금이면 수금은 전화국에서 해주는 거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어디 넣냐면 옛날에 이거 아닙니까? 쏘리. 예. 옛날에 다방에 가면 재떨이 있죠. 그 100원을 딱 집어넣으면은 종이로 뭐 나오죠, 운세. 재미로 보는 거. 이 종이로 보는 운세를 소리로 들려서 보자. 이 되겠다. 정말입니다. 이거 아주 아이디어 좋죠? 100원 딱 자기 띠에 집어넣으면 이게 종이로 나오니까 이걸 전화를 통해서 소리로 들려보자. 됐다.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기계도 예상으로 사고 2천만 원 가지고 뭐 사무실도 못 얻었습니다. 회선비 주고 뭐 하다 보니 돈이 다 날라갔죠. 기계 예상으로 사고 제가 프로그램하고 사무실은 없어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 침대 밑에 기계를 넣고 286 PC도 빌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이때 제가 얻었던 좌우명이 불광불급이래요.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구나. 제대로 미쳐 날 때니까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미치는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고 돈이고 그렇죠, 그죠?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 확신이 진짜 큰 미천이더라.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때리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참 그 뭐 허벌판이 좀 막 사업 미천을 그렇게 무모하게 어리석게 주식에 투자해가 보름 만에 3분의 1 날려먹고 끙끙거리다가 해보자.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미천 날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보니까요. 제대로 확실히 미쳐 날뛴 거는 좀 느리고 쉽게 되는 게 없죠. 좀 느리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가. 근데 대충 남의 말을 듣거나 대충 한 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가 창업을 해갔는데 이때 뭐 이게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700-8484 전화번호 좋죠. 8484에 전화를 하면은 이제 3분에 300원 받고 두 통화하면 600원인데 그럼 전화국에서 이제 수금할 때 전화요금 받을 때 수금액을 내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알리는 거죠. 이게. 혼자서 전단지 만들기가 많이 이랬어요. 그래 딱 전화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운세는 표면적으로는 큰 발전을 뭐 있어 보이죠? 아무리 돈은 없더라도 이 제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 보통 전 보러 가면은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리로 전화로 들려주는데 아무리 재미로 보는 게라도 뭔가 신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거는 총론입니다. 전체 운세고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90년대에 더빙이 많았죠. 그래서 판관 포청천 드라마 옛날에 많이 보시죠. 그 성우를 썼어요. 걸걸한 도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피리 단소 BGM을 깔아보자.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아닌가? 그다음 강도는 이제 깨꼬리 같은 여자 목소리를 냈죠. 그때 달려라 하니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해가 그 당시에 이 성우를 쓸 때 서울에 가서 녹음을 하면서 10분에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없는 돈에 아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당시 분량이 60분짜리 테이프, 옛날에 60분짜리 테이프지 있죠, 그죠? 그 10개였죠. 아 이게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사가려고 그러고 복사해갖고 복사해주고 또 매출액 얼마 받고 이랬죠. 아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참 힘들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대로 미쳐라. 뭘 만들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참 안 좋은 게 어중간한 기거든요.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하락하니까 하는 거. 그렇죠. 매우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가만히 이제 한 2년 정도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8천만 원씩 1억씩 돈이 들어가요. 와, 참 좋더라고요. 이 운세는 확률이랍니다. 100명이 전화를 하면요, 50명은 대충 맞고 50명은 안 맞답니다. 이게 중국의 옛날에 그 이렇게 해가지고 빅데이터라 그래요, 빅데이터. 한 번 맞는 사람은 또 계속 맞고. 그럼 고정고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운세만 하니까 궁합도 깔고 뭐 토등비도 깔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물론 재미로 보는 그이지만 수금은 전화기에서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돈은 들어와. 그래 뭐 술 좋아하고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야, 이 35살에 이 젊은 놈 일하다 폐인 되겠더라고 이게. 정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 돈을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걸 35살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그래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학사경을 두 번 맞았지만 전자공학도거든요. 뭘 개발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자동 응답기가 유행됐죠. 그래서 그 핵심 부품을 제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노나. 접니다. 그때는 좀 머리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부품. 전자신문에 94년 9월 10일자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전화하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거 있죠, 그죠? 그 핵심 부품을 개발했죠, 최초로. 망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믿기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사라진 삼보정보통신.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조립을 해서 자기 상표를 붙이고 팔아요. 이게 이제 재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이거 실패하고 참 많은 걸 얻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뭘 하더라도 돈이 많은 기업이나 덩치가 큰 기업이 금방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충 해가 됩니까? 굉장히 디테일을 더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 해도 어렵죠. 그래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여기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뭔가가 나만의 뭔가가 없으면 금방 따라 해버리. 망하기는 했는데 또 팔자팔자 전화오시에 돈은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하나 했던 게 여러분 예전에 삐삐란 게 있었죠. 90년대 98년도 이때는 삐삐가 한 1,700만 있었죠. 그래서 삐삐를 이렇게 치면은 안내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맹성맹성하니까 음악을 한번 들려줘 보자. 먼저. 지금 여러분 어디 클로린이 나고 누군데 전화하면 소리 음악 나오죠. 자기는 못 듣고 상대가. 그걸 이제 삐삐 때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내가 듣는 걸 들려주는 겁니다. 꼭꼭 눌러봐. 크리스마스 삐삐 인사말. 즐거운 오사요
아직도 카드 쓰니? 700 오사요 아시죠? 그거 제가 했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다시 한번 해야 돼. 제가 한번 호응했습니다. 700 오사요 아시죠? 그거 제가 했어요. 와. 고맙습니다. 예. 이게 98년도 12월 달에 나온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12월 달에 거리에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죠. 그죠? 그러고 우체부 아저씨들이 집집마다 카드를 배달해 줬죠. 이렇게. 그죠? 이 광고가 카드 쓰지 말고 700-545 눌러가지고 캐롤송,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나 뭐 새해 인사 음악이나 이런 거를 자기 삐삐방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삐삐 호출하면 음악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냐 똑같죠, 그죠? 기발하죠. 망했어요 또. 예리하십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는 거 보니까 망했어요. 삐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 2, 3년 바짝했다가. 그렇죠? 참 잘 망한다. 그래도 자꾸 뭔가를 도모하고 이기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CT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 처음에 백돌폰 이만했지 않습니까? 통화 모토로라 그때 모토로라 폰이죠. 통화하지도 않으면서 뭐 획기적이겠죠. 정말이면 획기적이었습니다. 벨 소리 울리면 바로 뭐 통화가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목소리 나오는 대신에 음악을 한번 들려줘 보자. 내 마음을 소리로 전달해 줘 보자. 그때는 카톡이니 밴드니 지금 뭐 이메일이 이런 게 활성 안 될 때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그렇죠, 그죠? 근데 그냥 뭐 이거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다는 갑자기 벨소리 울려가지고 탁 사랑 고백 노래가 너무 기분 좋겠죠. 그렇죠. 오늘 내가 생일인데 갑자기 별소리 울리고 탁 받아보니까 생일 축하곡이 나오고 기분 좋겠죠, 그죠? 뭔가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들려줄 수는 있다. 이런 개념으로. 소리를 음악을 내가 늘 이어폰 끼고 듣는 걸 한번 들려줘서 마음을 사보자. 이 아이디어를 내가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예. 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저 그전에 제 건데요. 네? 왜 이러세요? 광고 재밌죠? 예. 모델이 누굽니까? 예, 공효진인데 이 양반이 이 광고 때문에 떴는데 아직도 자기를 괴롭히는 광고라고. 예. 이게 그 하이트라는 가수의 사랑 이게 음악입니다. 예, 하이트라는 가수의. 그 도서관에서 뭐 공부는 안 하고 참 자고 있는데 별을 울려가 받아보니까 음악이 나오고 기분 좋겠죠, 그죠? 예. 지금 지금 잘 나가는 뭐 이정재, 뭐 이나영, 지금 굉장한 이 스타들 그때 이 광고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 왜? 숫자를 알리려고. 오사이오가 좋은 번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서비스 내용은 알겠죠? 예, 전화 딱 받으면 음악 나오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벌이냐? 음악을 선곡할 때 30초에 50원씩 받았어요. 그래가 또 이제 오사이오에서 전화를 해주죠. 전화번호 남겨놔면. 그래서 한때 제가 서울 지역에서만 한 달에 전화 요금을 5억씩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사이오가 좋은 번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동 응답기 핵심 부품 개발하는 사이에 좋은 번호 다 가져가고. 그때 아싸 노래방 기계가 막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지명 광고할 때 전단지나 신문에다가 오사이오 밑에 옆에다가 아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국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지금이야 뭐 TV 잘 안 봅니다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봤죠. 그렇죠? 짧게 소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추풍령 휴게소에서 이걸 25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야, 그 사람들 옛날에 제주 있었습니다. 그 야매를 해주는 사람들. 700 오사요 이걸 25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광고를 했죠.
이거 증거를 지금 사업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각인을 잘 시켰죠. 각인을 참 잘 시켰습니다. 예. 이 짧게 소리로 계속 하면 이 각인이 돼요. 징글이라는 하는데 제가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했느냐? 제가 2천만 원 갖고 창업해가지고는 일반 전화선이 많이 깔려 있을 때 음악을 내가 늘 이어폰 끼고 듣는 음악을 들려주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로 돈을 들였거든요. 핸드폰이 보급되니까 무슨 인터넷 만개방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인터넷? 여러분 스마트폰 쓰기 전에 뭐 썼습니까? 핸드폰 썼죠? 그때 그 뭐 벨 소리니 게임이니 이용하려면 뭘 눌렀죠? 0112 가입자는 네이트라는 키를 누르면 안에 벨 소리 게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사는 자기들 서비스를 편하게 제공해 주려기 위해서 원키를 누르면은 서비스가 목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포탈이 네이버나 다음도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면은 하나의 강력한 게이트, 5425 숫자라는 걸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큰 백화점 하나 잘 지어놨고 허가만 나면 전문 업체만 입점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요. 개방이 안 돼. 정책이. 결정적인 거는 정부에서 지능망 서비스를 한다고 700-5425 7자리 앞에 060을 붙이래요. 사바지 마는 소리죠. 그래 또 망했어요. 잘 망한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IT 기반으로 이 서비스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 기기도 수시로 바뀌고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잘 안 되고.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던 중에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충청도의 선양 소주가. 지금도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대학에서 또 뭐 프로그램 전공해가지고 엔지니어. 전혀 뭐 제가 대전 가서 살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젊은 친구들을 보고 세상 일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정해진 건 없더라. 정해진 건 없더라. 그래 제가 이 IT 기반의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던 차에 이제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저기 연고도 없고, 여러분 저는 경남이라고 했죠, 그죠? 그 무학 소주가 있습니다. 무학 소주 주인이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 같으면은 기분 나빠서 안 먹는 게 소주입니다. 그렇죠? 실제 정서가 그래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연고도 없고 제조 경험도 없고 허벌판이라. 야 이건 내가 해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오사이오 음악 소리를 가지고 내가 대중을 상대로 소리를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내가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마케팅 잘해가지고 성공시켰는데 이거 딱 가면 여기 소리인데 대중을 상대로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잘하면 되겠다. 같아. 해보자. 그러니까 또 소주 한잔 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짧게 또 나와요. 에이 뭐 소리나 술이나 뭐. 소리나 술이나 뭐.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제가 혼자 창업해가 지금까지 많은 걸 겪으면서 보니까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아니더라. 가운데 핵심. 창업할 때 제가 2천만 원 미천 도 아닌데 전화선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뭔가 내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뭐 소주 경험도 없고 뭐 연고도 없지만 내가 대중을 상대로 소리를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부족한 거는 가서 채워보자. 계속선 항토끼는요 처음 헛갈 때 제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내가 걸어보니까 좋고 한번 걸어본 사람이 다 좋아해. 이게 뭐든지 이게 어떤 키 핵심을 놓고서 거기에 뭔가 몰입을 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나 술이나 뭐 소리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소주 회사를 사가왔습니다. 그런데 행기에 지금 린입니다. 린. 그래서 제가 2004년 12월 말에 회사를 사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선양 세찬이더라고 이 술 이름이. 여러 가지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컨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뭘 가지고 뭘 핵심으로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2004년 12월 말에 제가 회사를 샀는데 2004년 8월 달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해양 심층수가 나왔어요. 그 물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그 물을 먹으니까 빨리 깨.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바닷가나 산에 가서 술을 먹으면 덜 취하고 빨리 깨는 느낌 있죠. 그래서 산소를 한번 더 보자. 컨셉을 산소로 잡아보자. 그래서 이게 맑은 린입니다, 여러분. 린자가. 여러분 옛날에 그 70년 뭡니까 한 20년 뭐 이때 30년 전에는 맑고 깨끗한 이런 게 굉장히 이슈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맑은 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할 때 산소를 다른 술보다는 물이나 보통 일반 물이나 그 술에는 8ppm의 산소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생산할 때 26ppm이 들어갑니다.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좀 숙취가 참 좋게 나오길래 우리 충남대 약대기 저분인데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뭐 알코올 잡지에 게재되고 해갖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공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린은 맑고 깨끗한데 산소가 3배 많이 들어가 있어 술도 30분 깬다. 그래서 대리운전 하는 분하고 대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술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내가 애사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경험에서 소주에 집어넣어 가지고 술은 취하려고 먹는데 좀 빨리 깨고 뒤끝없더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에 4개국.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건데.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 거기서 뭔가 새로움이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음악 서비스도 늘 이어폰 끼고 듣는 건데 이거 들려주잖아. 가까이. 달리 보고.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 거기서 뭔가가 나오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회사가 지금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 망하고. 힘듭니다. 어제 술 안 먹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차도 거의 사라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좀 뭐 술 잘 안 먹어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워낙 또 물가가 비싸고 장기 침체가 돼가 옛날에 뭐 소주 한 3,000원 하고 삼겹살 한 7, 8,000원 할 때는 막 비도 오고 뭐 이러면 야 뭐 한잔 하자 이러는데 요즘 그 소리도 못 합니다.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또 우리 저 큰형님 작은형님 저 하이트 진로 롯데그룹에서 지방사들 동생들 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제가 얼마 전에 뭐 대충 해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 대기업들이 점유율이 한 58%였는데 지금은 한 84% 정도 돼 있어요. 밑에 우리 동생들 거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 한 보혜도 뭐 저기 광주가 그 어디 가면은 입세주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 때 입세주 한잔 했습니다. 다 깨고 왔습니다. 자, 힘들어요 이게. 저희 회사도 올해 53년이고 뭐 지방사들 다 80년 넘고 오래됐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늘 이제 위기 때 기회를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궁적통 궁. 참 궁해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고민을 제가 하다 보니까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84% 여기.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입맛을 이 두 개 회사 제품이 사로잡고 있어요. 여기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식상에 있다. 술도 음식인데, 소주도 음식인데. 요즘 뭐 거지 몇 많이 나옵니다. 착한 가게. 6,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음식은 맛있다 그러면 찾아가는데 소주 한 병 5,000원, 6,000원 하는데 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냐? 그렇죠? 소주도 음식인데 맛으로 먹어야지. 거의 수도권에는 뭐 지방도 그렇고 이 두 개 회사 술 외에는 거의 안 봅니다. 특히 젊은 층은 아예 싹쓸이고. 여기에 기회가 있겠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틈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러야죠. 찔러가 흔들어야 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찌를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찌르는데. 상대가 보통이 아닌데. 그렇죠?
아니 너무 심각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택도 없고 그 큰 기업이고 뭐 전체가 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제품력이다. 소주도 음식인데 맛으로. 두 번째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거는 저변에 뭔가 뿌리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20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또 뭔가를 또 쭉 해왔고 뭐 이렇게 국가로부터 상도 많이 받고 알게 모르게 뭔가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찔러보자. 이게 힘이다. 우리한테는 이게 힘이다. 저희 회사가 원액이 많아요. 쌀이나 보리를 정류시켜 가지고 꼬들밥을 쪄서 발효를 시키고 발효시킬 때 음악 틀어주면 되게 좋아요. 미생물이 술맛 좋아지라고. 그리고 이제 정류를 시켜서 이렇게 옥고통이나 스텐 저기다 보관을 해놓으면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면 맛이 틀리지겠죠. 이 원액을 가지고 좀 술을 좀 뭔가 좀 달리 좀 맛있게 만들어 보자. 술도 음식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일 왼쪽에 선양입니다. 병이 좀 이쁘죠? 녹색병하고 좀 틀리죠? 아닙니까? 도수도 확 낮췄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잡으면 또 이 클릭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손이 가고, 그 다음에 맛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알코올치도 좀 빼내고, 또 우리 산소 집어넣어서 좀 숙취도 덜하게 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찔렀으니까 한번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성수동에서 팝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수동이라는 서울에 거기는 보통 지금 젊은 친구들이 거의가 온라인에서 뭘 막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뭔가 자기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걸 온라인으로 유포를 시켜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주로 성수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 소주의 마크가 고래입니다. 고래. 오대양을 누비고 다닌다 해가지고 양선양 고래인데, 그 성수동에 이부터 좀 큰 공간을 이렇게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배길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배를 타고 고래를 만나러 가는 이걸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여러분 2025 트렌드 코리아에 우리 이 선양 소주의 성수동 팝업 사례가 2페이지가 나가 있습니다. 뻥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찔러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니까 조금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이때 그 편의점 GS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판로가 있어야 되죠. 그거 보니까 뭔가 서울 사람들은 다 촌이라 그럽니다. 촌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 맛도 괜찮고 마케팅도 뭔가 좀 희한하게 하네. 그럼 너가 이 GS 편의점에 하면 너 우리 저 방을 줄 때 한번 팔아봐라. GS가 전국에 한 18,000개쯤 됩니다. 그래 이제 팠는데 꾸역꾸역 팔려. 여러분 안 팔리면 방 빼라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망 확보하는 게 정말입니다. 꾸역꾸역 팔려. 야,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야, 이거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 보통 여러분 소주 회사에 주류 회사에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대중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델로 하지, 모델. 그렇죠? 포스터도 이쁜 여자 모델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저도 인수해가지고 모델을 몇 번 써봤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경쟁사인 차미슬 모델이 워낙 막강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안 돼. 차은우도 써보고 했는데 안 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소통을. 인물은 안 되지만 SNS를 해봐야 돼. SNS.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에 별 생각도 없이 이게 저 국밥집에 가서 겉절이하고 소주 한잔 먹는 걸 이거 올렸더만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이 김치를 먹을 때 막 소리를 막 내가 씹어가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자동 ASMR이라 이게. 그리고 또 약간 돌출에다가 입이 큽니다. 말무가 씹으니까 또 복스럽게 먹는다 그래. 또 내하고 또 술 한잔 먹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또 맛있게 잘 먹는다 그래. 해보자. 처음에는 제가 집사람들 야단 맞았어요. 집사람들 유튜브를 하는데 올려놨더만은 이러보세요.
와 이런 안 하고 낯설 먹고 땡기는겨. 그래가지고 SNS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년 한 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올립니다. 오늘도 올립니다. 안주는 물김치인데 서장 소주가 깔끔합니다. 살아있네. 고기가 부드러워지네. 이 부위가 맛있는 부위다. 삶에서 가장 사치를 부리는 것이 운동화 구매. 그래서 겉으로 멀쩡하지만은 한 200km 정도 뛰면은 운동화를 바꾼다. 내 기준에. 알고 보니까 저 인간도 나이도 있고 뭐 소주회사 회장이라는데 본견에 집에서 집사람 눈치 보면서 김치하고 막 이렇게 소주 혼자서 먹고. 예? 좀 내하고 비슷하네. 예. 속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지. 굉장히 그렇죠. 제가 뭐 인스타에 뭐 제보고 이러는데 제가 김치 때문에 떴습니다. 소리 싹싹 내가지고 잘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는 줄 알았더만 마라톤을 또 하네. 막 뛰어 올리고 뭐 뛰면서 막 자꾸 와 뭐 또 강연한 것도 올리고 그 댓글에 많이 나오는 게 야 나도 저 할배같이 늙어가고 싶다. 뭔가가 소통이 자연스럽게 돼. 야 이거 뭔가 되겠다. 참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핵심이 진정성이거든요. 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공감이 가니까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좀 소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짠중앙으로입니다.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 짧은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잔중앙으로 할 때 제가 그래도 충청도에서 살고 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청도 버전으로 점잖게 했습니다. 이렇게 잔중앙으로 뭔가 점잖기는 한데 좀 힘이 없어. 잔중앙으로. 제가 또 경상도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해가지고 잔중앙으로 짠중앙으로 하는 틀리죠. 그렇죠. 썰렁하네. 짠 틀리잖아요. 짠. 여기 힘을 줄 때.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짠중앙으로. 짠중앙으로. 짠증한 거로 여기 이 젊은 친구들의 이 국민 건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꼭 술 아니라도 잔에다가 마음을 모아서 건배하자. 이걸 짧게 짠중앙으로 잘 만들었죠. 아닌가? 그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기업이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틀을 자꾸 깨는 거죠.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가 틀을 깨는 겁니다. 이렇게 깨가지고 도전하는 게 도전이 있고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 역발상이잖아요. 깨는 거래 계속. 야, 그러니까 이제 선양이 뭔가 좀 제서에서 팔리고 이러는 게 또 욕심이 나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 오크 소주입니다. 아까 우리 선양 소주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 있죠, 그죠? 참이슬이나 뭐 우리 입세주나 이런 희석식 소주에 오크 원액, 저희 회사에서 6개월에서 10년 정도 된 오크 원액을 11%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오크 소주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원액이 많습니다. 아까 보시죠. 그래서 이건 진짜 새로운 술을 출시하는 건데 또 걱정이라. 모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돼. 모델을 가지고 택도 없겠다. 또 내가 하자. 모델 한번 쓰려면 모델료가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제작비, 매체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별 효과가 없다. 요즘 그렇다고 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진짜 대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 희석식 이 소주잖아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딸기는 6개월 정도에서 길은 10년 정도 숙성한 원액을 이 오크 원액을 11%를 집어넣었어요. 640ml에 원액을 한 71ml 넣었어요. 이래가지고 나온 술이
입술입니다. 향이 있어요. 향이 틀려. 맛이 틀려. 색깔이 틀려. 원액은 한정돼 있어야 돼. 이거 많이 팔려도 안 된다. 뭐 너무 많이 팔리면 안 된다. 이 귀한 걸 이렇게 넣으면서도 일반 희석기 소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이게 3,800원이고 이게 3,300원인데 3월 한 달간은 이게 3,300원에 판단은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전국 GS 편의점에서만 지금 파는 겁니다. 아이 큰일 났다. 진짜 소중해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당당한 소주를 내가 만들었다. 잘 만들었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SNS 올리고 3일 만에 50만 병이 나요. 그리고 3, 4월 달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또 SNS를 술로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걸 보고 자기들이 또 패러디가 나옵니다. 잘 팔리면 많이 팔리면 안 되는 소주래가 올리면 그것도 수백만 조회가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이런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모델료 제로, 제작비 제로, 매체비 제로, 그렇죠. 리서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댓글이 다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뭐 다른 것보다 참 이게 우리 주력계 엄청난 어떤 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완전 틀을 깬 거죠. 틀을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은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포스터 이게 실제 술 포스터입니다. 저 옆에 아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까 또 우리 뭐 몇 분은 제 포스터 보고는 야, 한잔 같이 하고 싶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약간은 식상하잖아요. 참 이쁘고 저하고 잽도 안 돼. 저는 아예 뭐 참 인물이 되나 나이가 되나 뭐 아니지만도 뭔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과감한 도전이고 기존의 틀을 깬 거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망설일 때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나도 이 나이에 아이유하고 지금 대결한다고 난리인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까? 예. 저는 늘 그 최우선 일과를 운동을 합니다. 5시 가지고. 우선 뭐 먹고 마시는 걸 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왕 입는 옷 폼나게 입어야 되겠다. 혹시 폼 납니까?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먹을수록 표정이 맑고 밝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해야 되겠네. 저는 의도는 안 했는데 살다가 보면 혹시라도 생길지도 모를 젊은 애인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6년째 지금 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야 이놈아 너는 맨날 데뷔하고 사느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든지 데뷔하지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우스갯소리다마는 또 참 좀 와닿는 이야기죠. 맛있게 먹고 양 입는 옷 좀 폼나게 입고 나이 먹을수록 표정이 좀 맑고 밝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몸이 답이다 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6년 동안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한 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 보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한 게 한 가지 운동을 젊을 때부터 꼭 쭉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사위 볼 때 제가 21kg 완주를 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푸시업 50회, 며느리는 10kg. 회사에는 키로에 2만 원씩 마라톤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수습 마지막에는 10km를 뛰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2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마라톤은 굉장히 준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걷고 뛰고 나면 좀 힘이 넘치죠. 그래서 늘 좀 몸과 마음에 쌓이는 찌꺼기를 비우고 저는 비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비우면은 채우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 그래서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참 뭐 술 외에 사업도 하다가 접고 뭐 해외 사업도 뭐 스톱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시죠, 그죠? 아이고 뭐 대한민국 한 바퀴 한번 뛰어보자. 약간 제가 똘끼가 좀 있습니다. 뛴다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그 재미도 없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고. 근데 했더니 이거 세상에 재미있는 것만 하고 사나. 그 왜 또 이틀씩 뛰려고 하느냐.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도 2박 3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실세인데 실세 우리 집사람이 실세 아닙니까? 허락을 받고 이제 뛰기 시작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대전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금, 토 이틀을 이제 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래가 제가 5,228km를 혼자서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대동 런 지도를 만들었다고. 예. 여기는 영덕 경남 진해에서 오늘 여수의 고흥반도 영종도입니다. 임진각도 하주 쪽으로. 경남에서 뭐 여수에서 지금 약간 좀 예, 뭔가 도는 느낌? 우와, 한 바퀴를 끝내죠. 야, 나도 처음 와서 뛰는데, 야, 이 맛이 뛰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말이야, 이게. 지금 저는 벚꽃길 아래 뛰고 있습니다. 지금 37km 지점에 굉장히 긴 언덕을 하나 만났어요. 쉬지 않습니다.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요. 초장부터 이 땀 범벅이네. 이봐라, 땀이 얼마나 많이. 짱짜리가 막 내리면 짱짜리가. 반가운데 좋지만해. 몹시 필요하다고 지금 얘네들 신호를 보낸다. 여기도 잘 보여요. 그냥 또 뛰어야 되는데. 야, 참 가을이 주는 풍광이 아주 뭐 환상적이네. 오늘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철책이 보이고 그 앞에 북한이네. 금방 찍어주신다. 최고 높은 곳이 하루 종일 비를 맞고 뛰어. 조심해야 된다. 참 대한민국 한 바퀴 쉽게 되는 게 없다. 꾸준하게 제 자신과 약속을 지켜내다 보니까 이제는 극한을 즐기는 이 거친 숨소리를 담아내면서 참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로에 5분 57초 페이스로 116일 동안에 한번 뛸 때 45km씩 그래가지고 사계절을 뛰었죠. 특히 우리 이쪽 전라도 쪽 해변 뛸 때는 그때 여름이 돼가지고 새벽에 한 4시 반쯤 뛰어도 뭐 땀 범벅입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못 뛰게 하죠. 그다음에 철책 뛸 때는 군부대 허가 받아 뛸 때는 이제 겨울이니까 또 혼자 지금 막 무슨 지주고 하지 마라 그러지 전부 다. 봄에 뛰라 그러고. 그때만 했던 이야기가 야 그럼 뭐 덥다고 밥 안 먹나 춥다고 잠 안 자나. 이게 핑계가 하나 둘씩 쌓이면 이게 포기가 되거든요. 핑계가 하나 둘 쌓이면 작심삼일이 거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지만 적어도 핑계 그래 안 만들어내고 부상 없이 제 관리하면서 잘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한 뭐 42km 뛰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35km 정도 가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42km 이상을 뛰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뛰니까 한 40km, 38km 이래 오면은 막 제가 이 뛰면서 이거 고프로를 들고 뛰면서 제가 찍어놨어요. 다 기록에 남기려고 혼자 뛰면서 오도방정을 떨어요. 자랑스럽다고. 60대 중반에 이 종내가 뭐 때문에 자랑스럽나 하고 막 떠드는 거 보니까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지켜내고 있더라. 이게.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지켜내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한 힘을 줍니다. 우리 보통 그 타인과의 약속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이 만든 약속이 굉장히 관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뛰면서 언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해안가 특히 많죠. 한 번도 언덕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그게 시작하면 계속 걸어요. 걸을 때, 뛸 때 좀 자세를 낮추거나 속도를 줄여가지고 뛰었으면 뛰었지. 우리가 살면서 크든 적든 간에 얼음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뛰었어요. 혼자 뛰고 특히 이쪽에 해남하고 이쪽 뛸 때는 더워가지고 응원 나온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새카마 해가지고 뭐 뛰던 게
저 인간 꼭 그 저 염전에 팔리 가갖고 도망 놓은 친구 같다고. 그러고 막 언덕이 내리 뛸 때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애처로워 가지고 뛰고 있는데 많은겨 마십니까 그래 뛰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애처로운데 나는 내가 그걸 즐기고 있더라. 내가 즐기고 있는 건데 제가 안 즐겼으면 혼자서 그거 땡볕 때 그거 추운데 왜 뛰겠습니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끈기 있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때 우리 직원들이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좀 좀 울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뛰면서 뛰면서 제가 늘 보약 먹었다고 떠들어요. 오늘 뭐 보약 한 개 먹었다. 그래서 보약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인데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체 장애인이죠. 그래서 내가 키로에 10,000원씩 있게 적립을 해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예. 보약값 해가지고 했죠. 좋죠. 대전 계속산 항토길입니다. 요즘 뭐 하도 항토길이 많이 만들어지가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맨발 걷기 성지가 돼가지고 맨발로 걸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1번이라 그러고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한국관광 100선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정이 돼 있었어요. 참 좋습니다. 첫째 좋은 게 어디냐면 공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그 편백나무가 좀 많죠. 그런데 우리 대전이나 저 위에는 편백나무는 거의 없죠, 그죠? 그 대신에 소나무, 참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를 많이 내 뿜는 게 이제 편백나무 다음에 참나무, 소나무인데 좀 그 소나무, 참나무가 참 많고 그 다음에 그 길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참나무, 소나무가 많고 옆에 큰 댐이 있고 하다 보면 공기가 참 좋습니다. 제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가 좋고 그다음에 폭이 넓어요. 넓고 완만해서 간절에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전체가 숲 터널입니다. 여름에도 선글라스하고 이게 창 있는 모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접근이 좋아요. 신탄진 IC에서 한 13분, 대전역에서 한 20분, 25분 접근이 좋고. 그다음 뭐 항토 깔려서 맨발로 걸으시면 맨발을 걷고 또 뭐 이렇게 주말 되면 음악회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압니까? 공짜입니다. 공짜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가면 이제 벚꽃이 이제 떨어져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제가 대전 온 지 1년쯤 있다가 저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주변에 뭐 마산여고부터가 여고생들 많고 옛날에 다 몬사니까 자취생활했어요. 밥그리 먹고 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렇죠. 정보를 미리 못 줬습니다. 산에 간다고. 저는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아보지 못하고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미개인입니다. 마라톤만 걷고 뛰고 지금도 누가 손님이 오면 도시락 가서 산에 갑니다. 지금도. 제가 아마 골프를 했으면 이 항토길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를 미리 못 줘가지고 여자분이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정보를 미리 못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어주고 계속선 항토길이 여러분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약 16km쯤 돼요. 굉장히 깁니다. 그 긴 거리를 이제 맨발로 풀하고 돌이 있는 임도를 걸었으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다리는 아픈데 몸이 후끈후끈해요. 이게 며칠간 가요. 후끈후끈하고. 그럼 막 지렁이가 기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희한해. 그 다음에 제가 마라톤을 안에 가서 뛰었죠, 맨발로. 와, 이거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피부도 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맨발로 한 6km 뛰는데 피부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희한해 이게. 근데 안 좋은 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술을 먹어도 잘 취하지 않네. 발바닥이 장기에 7,500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한의사. 순환이 잘 되니까 막 들어가. 집사람이 맨발 하지 말라고 또 난리야. 이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남도 쪽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상남도인데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한번 해봐라 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원차가 너무 아깝다.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생각해보면 왜 신발을 벗지 못할까? 첫째는 발의 상처, 그렇죠? 발의 상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여러분 20년, 30년 전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바지 거지가 맨발로 머리 풀고 막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두 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흙을 깔고 여러 사람이 걷고 뛰는 행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20년째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 계속선 항토길이 되고 5월달 열리는 맨발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톤 정도 흙을 가져옵니다. 전라북도 김제 익산에서 가져와요. 거기 흙이 굉장히 붉고 촉감이 좋아요. 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또 딱딱하면 뒤집고 로타리를 매주칩니다. 물장에서 물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밟아가지고 이걸 매주 이렇게 해요. 20년째. 참 좋죠? 근데 이게 전체 숲 터널인데도 사이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깝깝하지가 않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오보세요. 입장료 없습니다. 정말 제가 뭐 어디 오신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힐링의 명소다. 간절히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연녹색 입에서 막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맨발을 걷고 뛰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맨발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사이 마라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근데 숲에서 이렇게 맨발로 걷고 뛰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남녀노소 인종 국적을 구분하고 다 좋아요. 표정이. 다리는 좀 아파도. 이게 참 자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구나 해서 이제 에코 힐링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이 보면 중간에 그 지구입니다. 약간 역동적이고 중간에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사람이 있고 땅에서는 위에는 물고기죠. 밑에는 새고. 눈이 있죠, 그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살아가자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소주는 안 팔고 참 잘 만들었죠. 참, 네. 이것도 참 공에서 나왔어요. 흙을 깔았는데 회사에서 노조에서도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도 난리가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맨발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묵묵히 황토끼를 다지고 맨발 체험을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 둘 신발을 벗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에코원 마사이 마라톤은 38개국 5천여 세계인이 즐기는 맨발 축제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누리는 건강한 삶, 바로 에코 힐링의 시작입니다. 에코 힐링.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해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피아노를 산으로 올려가지고 클래식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개족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클래식이 참 좋은데 좀 뭔가 좀 이게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정장을 해 입고 가는 좀 엄숙하고 뭔가 좀 루즈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운동복 입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이름을 드렸죠. 뻔뻔한 클래식입니다. 2007년부터 이걸 이제 해왔죠. 이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2시 반에 합니다. 상당히 꼭 한번 맨발 트레킹과 함께 계족산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바로 숲에서 즐기는 클래식 공연입니다.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완 오브 댐인데 산으로 올렸습니다. 뭔가 또 어떤 이렇게 문화적인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돌뿌리 한번 걸터가지고 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고 강아지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또 뭐 호주머니 술 좀 넣어 마셔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되고 뭐 전혀 뭐 제약이 없는. 한번 보시면은 이 꼬맹이부터가 어르신들까지 3대가 이렇게 즐기는. 제가 참 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즐거움과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음에 오실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분이 2009년도에 인도양의 세이셸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대전에 오셔가지고 2009년도에 맨발로 걸으시고 기분 좋다고 200년 사는 거북이를 2마리 주고 갔어요.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가서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줬어요. 국민을 뛰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 있었죠, 그죠? 여기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왔는데 브라질하고 베트남 친구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체험을 해고 갔죠. 그래서 남녀노소 인종국적을 불문하고 힐링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저 보면은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20년째, 올해 21년째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식이, 제 딸과 아들이 지 새끼를 데리고 맨발로 걸어요. 참 뒤에서 보면 보기 좋습니다. 정말 세월이 가고. 그래서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고물이 되죠. 물건은. 개소선 항토길은 지나다 보니까 힐링의 명소고 소통의 명소로서 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흙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국에 또 맨발로 걷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많이 나갔죠. 전부 다. 지금 기존의 길이고 풍광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길이고 풍광에다가 아까 에코 힐링, 자연 치유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자연 치유에 맞는 컨텐츠를 지금까지 계속 채워온 거죠. 요즘 뭐 도시 재생이니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떤 공간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뭘 채우느냐, 그게 뭔가가 좀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걸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개소선 항토길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20년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효율적이죠. 가성비가 높죠. 있는 자원을 활용했으니까. 이걸 만들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시간과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 문화 경제. 그래서 이 CSV의 세계적인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와서 사계절 24시간 개방되었으니까 누구나 와서 힐링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공헌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단체에서 뭘 해주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CSV의 핵심이 뭐냐면은 상생입니다. 상생이 돼야, 도움이 돼야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리밥집에 가면 이제 항토길 덕덕에 보리밥이 잘 팔리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선양 소주만 판매합니다. 이게 상생이죠. 그렇죠. 상생이 돼야, 서로 도움이 돼야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 착한 소주 990원짜리 소주를 출시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야, 저기 남는 게 있나?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골목 상권을 한번 살리보자 하는 취지에서 소상공 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조직이 큽니다.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게 대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좀 저가에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왜? 내가 모델인데 모델비 아끼고 이것저것 아끼면은 손해를 좀 덜 보더라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990 소주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진흥공단에서는 가격 지도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VC 한국 슈퍼 체인 유통조합하고 저희 회사하고 3자가 협의를 했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은 990만 배 한정입니다. 계속 팔면은 회사 망해요. 이게 소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라면도 살 수도 있고 생활용품 사면은 그게 활성화 될 거다. 그래서 소주가 뭔가 좀 잘 되면은 다른 품목도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소주는 그 슈퍼마켓 큰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에는 판매를 안 합니다. 동네 슈퍼에서 팝니다. 이게 또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보이지 않게 뭐 사회에 어떤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예? 뭐라고요? 그건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제발 박스로 막 몇 박스 사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시는 제가 저 싸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도수 똑같아요. 똑같고 양도 똑같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쌀 보리 정유 원액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산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좋다. 여기는 뭐 저희 경쟁술이 없으니까 잎새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뭐 이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출발이 작은 배려에서 출발했죠. 작은 배려. 내가 운동화를 벗어주고 내가 해보니까 저는 배려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먼저 행동을 옮기는 게 배려거든. 그 상대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대중이 될 때 대중이 뭘 원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금방 뚝딱 되는 건 아니거든. 질 좋은 흙 깔고 음악회도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뭐 또 식상할까 봐서 뭔가 좀 색다른 걸 참 구상을 하고 그 대중이 그걸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내부 직원들입니다. 갑자기 뭐 IT 쪽에 뭐 하던 놈이 와가지고 술 팔 생각 안 하고 모델도 쓰지 마라 그러고 제 캐릭터가 우리 술뱅이들가 모델을 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내가 그거 깔겠다. 당연히 안 좋다 그러죠. 누가 저 맨발을 걷겠냐. 다 돈인데 소주가 더 팔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꼈죠. 지내보니까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1년에 10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소주가 몇 병 더 팔려서라고 계산을 했으면 이거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변에서는 똑같이 굉장히 냉소적이죠. 저 뭔데 저 인간이 저 어디서 와가지고 충청도 여기는 뭐요 저 충청도 그렇잖아요. 좀 많은 게요. 근데 가고 보니까 9년 10년 지내고 있는데 하다 간둘 줄 아는데 계속 하다라는 거죠. 하다 간둘 줄 아는데. 제가 지내고 보면 참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합니다. 제가 앞서 그 대한민국 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포기할 만한 핑계거리를 안 만들어낸 거죠. 그래도 2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보내줍니다. 신뢰. 저는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돈으로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길게 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만이 신뢰라는 자산. 우리가 여태까지 인적 자산, 물적 자산에 성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살아온 게 보니까 참 궁했어요. 참 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하다 보니까 바로바가 잘 안 되니까 달리 보고 자꾸만 이게 어릴 때부터 또 규모가 작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뭔가 잠깐 좀 커지고 쌓여갑니다. 그래서 좀 간도 커지고 미얀마의 소주 공장도 곧 완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도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또 젊었지만은도 나이가 좀 들더라도 크든 적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자체가 저는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늘 멀리 있는 게 하고 가까이서 좀 달리 보는 그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질문 받으라는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곳 장성에서 펌포레스트라는 작은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달리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풀코스 달려보고 싶어서 5분 57초 페이스로 완주하는 게 목표로 날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평소 회장님이 모델 삼아가서 매일 달리기로 해장하면서 핑계를 만들지 말라는 격언을 마음을 새기면서 경영과 인생의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점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3가지인데 여쭤도 될까요? 길진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리기를 위해 마시고 마시기 위해 달린다는 회장님의 즐거운 철학에 감명받아서 달리기를 시작한 팬입니다. 제가 이곳 충령산에서 작은 펌포레스트라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충령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복 방방곡곡 뛰시는 회장님이 이 환상적인 코스에서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장성 방문한 이곳에 함께 회장 러닝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뛰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장님 철학에 감명받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소주를 못 마시고 저는 맥주만 마시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에 사명에 다시 선양 소주로 환원하시면서 정체성을 강화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회장님 팬이지만 소주보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즐기는 편이어서 최근 출시한 소주 시장에서 선양, 오크, 보리, 사라 990원 소주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혹시 회장님의 그 역발상적인 경영 철학을 담아 런닝 후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선양 맥주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 기업 비밀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역발상인데 회장님께서 험난한 코스가 많은 마라톤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이나 성취감이 실제 기업 경영의 난관을 돌파하는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내과학 저는 이름을 참 까먹은 내과학자라는 분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내가 이제 운동화를 신었다는 건 운동화는 이제 이렇게 걷고 뛰려고 하는 게 운동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내과학자니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엄청난 데이터가 있을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인데 이제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학생하고 하지 않은 학생하고 비교를 했답니다. 상당히 차이 나는 게 이제 그 집중력, 성취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걷고 뛰는 가장 큰 이유가 몸과 마음에 쌓인 찌꺼기를 비운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비우가 채워지니까. 그래서 정리가 잘 됩니다. 비우니까. 걷고 뛰니까 뭐 정리가 잘 돼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하고 싶고 또 뭐 물론 그러려면 그만큼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또 개인 개발도 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회장님도 이제 그 회사를 키우시면서 시간이 모자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술 먹는 시간에 많이 보냈어요. 그것도 지금 또 좀 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시간 관리라는 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하면은 좋을 거다 뭐 하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실행을 못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실행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할 때 좀 몰입을 해서 하는 그게 좀 효율적이잖아요. 어차피 뭘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머리도 쓰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데 그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몰입해갖고 딱딱 이렇게 요거는 요만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막 이렇게 겹치고 늘어지고 이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 모시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겠습니다만도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겁니다. 가족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결국 가장으로서도 생각해 보면은 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깊이 있게 자신의 그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뭘 하나도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아침에 뭐 운동을 하더라도 아주 빡시게 합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1시간 걸릴 거를 뛰면 30분만 하면 되거든. 20분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뛰었으니까 빨리 가서 제가 요가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또 그 해하고 뭐하고 이 짧게 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다시 또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전 그 뒤에 가르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잘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DM도 많이
그 댓글도 남기고 했는데 저도 이제 외식업을 하고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한 20년 정도 외식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성장을 많이 했고 또 요즘에 가는 걱정은 직원들을 어떻게 같이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회장님도 많은 그 돈을 벌고 막대한 수익금을 또 이렇게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복지나 뭐 급여나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서 직원분들하고도 상생하는 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같이 밥 먹고 술자리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게 저희 회사 슬로건이고 늘 사람과 사람 사이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즐겁게 이어주는 일을 한다는 건데 집사람부터 해갖고 직원들이 산에다가 직원들 내보고 좀 약간 똘끼 있는 놈이라 그러는데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소주가 팔리는 것도 아닌데 돈을 그래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많이 줄었죠. 요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그 조직에서 배울 게 있으면 안 나가거든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요즘은 합리적입니다. 직원들.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 이상으로 뭔가 이 조직에 이 사람인데 내가 뭔가 좀 배울 점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 같이 가는 거지. 쉽지가 않아요. 그 또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런 쪽에서 보면 항상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뭔가를 앞서서 끌고 나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는 시야도 넓고 또 폭도 깊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씩 뭔가 좀 뭐 사회공헌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조금씩 울림이 있고 배울 게 있으면은 아마 그걸로서 충분히 저는 만족할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보면은 상대 경쟁 회사에 비해서는 월급도 많이 낮고 그래요. 그렇지만 뭔가 또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도 있고 뭐 내인데 배울 것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또 꾸역꾸역 뭐 또 같이 일을 해요. 또 죄송합니다. 시발시발하면서도 그게 또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계산을 해가지고 내인데 안 맞으면 바로 나갑니다. 그 현실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아니 저 뒤에 어르신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을 대처하고 있는지. 골프하고 운전을 안 하는데 그 지금 현 세상에서 운전을 못하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어떻게 그걸 대중교통이요. 대중교통. 예. 그럼 제가 좀 늘 운동을 해갖고 적어도 뭐 그것이 과연 몇 살까지 이제 가능하냐 이게 아닙니까? 그 제가 인생 최고의 목표가 90살까지 풀코스 90살에 풀코스 뛰는 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공적통 이야기했는데 목표가 있어야만이 제가 요가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90살에 42.19km를 뛰기 위해서 지금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그 뒤에서 다른 차들이 다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겁니까? 대한민국 한 바퀴 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뛸 때는 제 혼자 주로 뛰죠. 그러니까 그 동행을 안 하고는 도저히 그 마라톤을 뛸 수는 없는.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뜁니다. 예. 전국 일주할 때는 전국 일주할 때는 뒤에서 해주죠. 뒤에서 같이 맞춰줘야 예. 그거이 궁금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승훈입니다. 그 혹시 사모님하고 친하세요? 좀 뭐 눈치챘네. 제가 지금 53살인데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와이프하고 친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사업 하십니까? 아 그래요. 제가 50줄에 딱 이게 접어드니까 집에 가니까 제가 외톨이라. 제가 위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세 사람만 웅성웅성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이거 하고 이거 좀 좋아해가 늦게 들어가는 거 빼 없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를 냈습니다. 말아먹는 여행을 만들어 보자. 마라톤과 먹거리. 애들은 이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난 뛰고 집사람도 사진 작가니까 사진 찍고. 그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2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살 친해져요. 지금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가 심심하면 내보고 아버지 뭐 어디 말아 먹으러 갑시다 이래 해요. 지금 뭘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같이 뭔가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도 집사람하고 성격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또 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또 잘 산다 그래. 잘 살아요. 참네. 오늘 한잔 하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 보고 그럽니다. 아들하고 우리 사위 보고 안찬하고 일을 안찬하고 여자 말 잘 들어라. 네가 편하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세라 실세 우리 집사람 보고 그 뭐 딸이 아빠가 돈 버는데 왜 엄마가 실세냐? 야 이놈아 돈 쓰는 사람이 실세다. 돈 쓰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경청해 주시고 늘 건강하고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발상으로 매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오신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